도나도나 머니 돈나 돈나들의 돈 이야기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메디케어 시즌에 맞춰서 메디케어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질문 중에서 메디케이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메디케어 얘기하는데 그래서 메디케이드가 정말 궁금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메디케이드 전문가를 한 분 발굴해냈습니다. 채굴 발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발굴해냈습니다. 저랑 매일 만나는 사이예요. 자, 오늘은 조이너스 케어의 강지연 본부장과 함께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터 해야 돼요. 자기소개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너스 케어와 조이너스 데이케어를 운영하고 있는 강지연 본부장입니다. 선은보험의 산후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최은숙이고 뽀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좌석이 좀 휑한 느낌 또 역시 3명이 하는데요. 한 명은 현재 트래픽으로 하이웨이 가운데 가만히 서 있다고 합니다. 완전 서 계시대요? 못 움직이고 있다고. 거기서 사고가 그냥 나서. 완전히 지금 이제 동강 뭐 이게 오리알처럼 연결해서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저희끼리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합류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인데 상당히 궁금해하고 계세요. 네. 일단 메디케어는 우리 이제 뭐 미숙이 언니가 이 동네 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관리한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다른 점이다. 그리고 메디케이드는 주정부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숙이 언니가 메디케이드를 정의할 때 맨 마지막에 붙은 AID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이거는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안 그러면 혼날까봐 지금. 봐봐. 언니 미안. 맞습니다. 어. 케어와 에이드. 네. 네. 그럼 메디케이드를 정의한다면 네.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메디케이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주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의료 보조 프로그램. 그런데 국민의료 보험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국민의료 보조 프로그램. 네. 에이드. 그러니까 언니. 에이드, 보조. 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에이드는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메디케이드를 받는 것도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메디케어에 대한 조건도 뭐 65세, 뭐 40쿼터, 10년 텍스 보고 이런 게 있다면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한 조건이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 메디케이드는 우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에 쳐야 되는데 그 저소득층이라는 그 단어가 참 적용하기에 따라 달라요. 이해가 안 되는 표정으로 시청자들이 볼 것 같아. 네. 어떤 기준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왔을 때 주변에서 저보고 메디케이드를 신청해 보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내심 내가 미국에 세금도 안 냈고 그리고 이제 뭐 잘 살진 않지만 그래도 난 집도 있고 그래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케어 쪽으로 종사를 하다 보니까 벌써 15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거는 또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임신을 했었을 때인데 임신을 한 경우에는 수입이 꽤 높아요. 왜냐하면 남편 그리고 뱃속에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꽤 높다고 말하는 게 수입 네. 상한선이 굉장히 높다는 네. 뜻인가? 그렇죠. 엘리저블한 수입이 높다는 거죠. 네. 퀄리파이가 될 수 있는 수입에. 네. 인컴 리밋이 보통은 이제 임신을 한 경우에는 5만 불 정도 됩니다. 1년에. 네. 그러면 이제 정말 유학생 신분으로 예를 들어서 왔을 때 남편만 일하고 나는 공부하고 내가 임신했어. 그럼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죠. 임신을 안 했으면. 그럼 또 이제 그때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먼저 끝내냐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 수입이 다르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그냥 보통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주마다 다르고 또 나이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 프로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이스가 있었으면 분명히 디스클레이머를 했을 거야. 그래서 지금 길에 서 계신 것 같아요. 네. 아싸리 에이 에이. 에이 신난다. 네. 자, 그럼 저소득층은 상황이나 환경 아니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뭐 그런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보편적인 메디케이드를 얘기한다면 메디케어도 이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65세 네.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 우리가 메디케어 하면은 65살이 된 그리고 미국에서 10년 이상 텍스 소셜 신고. 시큐리티 텍스를 신고를 한 그런 분들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캐러고리를 만들지만 거기도 예외가 있어서 신장 투석을 한다든지 또 디서빌리티 인컴을 받으면서 2년이 지났다든지 이렇게 또 이제 캐러고리가 다르게 있잖아요. 근데 메디케이드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시니어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저소득층이면은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아니고 임산부라든지 또 children인데 그 전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집안 소득이 이제 얼마 미치면 퀄리파이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범위가 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서 보기에는 그냥 그렇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범위가 넓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만 해도 이제 이렇게 그 시니어들을 돕는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는 그런 걸 몰랐죠.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뭔가 직접 뭔가 경험을 닥쳐야 하기 돼. 전, 닥치기 전에는 먼 남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이게 저소득층에 아이들이 있거나 아니면 임산부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또는 너무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이제 뭐 디서빌리티도 막 받고 막 이러면서 인컴이 없고 그러면은 꼭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칠드런이 없더라도 제가 어플라이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우두두두두둑 시니어들이 너무나 많이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 메디케이드는 좀 범위가 더 넓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맞아요. 네. 왜냐면 메디케이드 이제 처음 말씀하셨을 때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많이 됐던 네.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산부 네.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인데 18세 이하 아이들 받을 수 있고 또 시각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분들도 그렇죠.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냥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분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게 나이와 관계없이 널싱홈에 가야 된다라고 판정받은 분들도 메디케이드가 따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모든 조건은 재정 상태를 기본으로 본다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조건 플러스? 그렇죠. 맞습니다. 맞는데 그 재정 상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10월 13일에 왜 우리 연금 다 인상된다고 발표가 됐잖아요. 소셜 시큐리티 인컴? 네, 그래서 8.7% 인상이 된다고 발표가 됐는데 SSI를 받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저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이제 941불을 받으면 이 메디케이드가 나와요. 1년에? 네. 아니, 아니, 한 달에? 한 달에. 네, 오, 한 달에. 1년, 네. 1인당 941불. 네, 1인당 941불이고 이제 부분은 좀 더 높겠죠. 네, 그렇게 나오죠. 그게 아마 941불이 퍼버티가 연방 정부에서 정한 최저 생활비, 생계비일 거예요. 그러니까 poverty level income 그 기준일 거예요. 네, 가장 최저 생계비죠. 근데 저도 이거 이제 메모를 봐야 돼요. 왜냐면은 새로 바뀌었잖아. 네, 우리 선우미 선생님도 열심히 보는 걸 제가 봤어요. 왜냐면 숫자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냥 우선은 이제 아마 시청자들께서 제일 궁금하신 게 뭐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 도대체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널싱홈 레벨 같은 경우에는 2,523불. 이 어떤 기준이야? 인컴. 2,523. 한 달에 인컴이 2,523불이면은 널싱홈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에셋이 문제가 되죠. 에셋이 문제가 되죠. 네, 에셋이 문제가 집은 밀리언 달러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네. 항상 보면은 수입과 그리고 자산 이거를 같이 보거든요. 근데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는 자산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수입만 작으면 그것만 보고 하는데
그 나머지 거는 다 자산을 보니까 그러니까 뭐 집이 많고 비즈니스가 2개 있는데 나는 소셜 시큐리티 인컴을 뭐 900불 받아.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래요, 맞아요. 네. 근데 집이 있긴 있어도 음흠. 63만 6천 불까지는 괜찮아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자에 사시는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커진다. 혜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선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널싱홈 메디케이드의 경우.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메디케이드를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는 가장 필요한 분들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들은 이 정도 인컴이 되고 또 집이 한 채 이 정도 그 에셋이 된다 하더라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이제 전제로 하고. 예. 근데 내년은 조금 바뀌었어요. 내년은 2,742불. 2,742불? 예. 오. 많이 높아졌죠. 200불. 네, 어. 8.7%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42년 만에 처음이래요. 이렇게 올라가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 이제 메디케이드를 전문적으로 뭐 신청해드리거나 그런 잡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도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너싱홈 메디케이드가 인컴 퀄리파이 되고 그리고 집이 거기까지 있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스탁이 있다든지 뭐 라이프 인슈런스에 캐시밸류가 쌓여 있다든지 아하. 이런 것이 지금 허락이 되면 얼마까지가 되는지 그거하고 그것보다도 오케이 너싱홈 메디케이드를 가지면 내가 그걸 가지고 커버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딘가. 그냥 우리가 SSI나 QMB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거를 그런 메디케이드를 받는 것처럼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너싱홈에만 들어가야 되는 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질문을 지금 주셨는데요. 우린 그런 말은 안 해줘. 아, 그래요? 우리 서로 칭찬 안 해. 너무 당연한 질문이야. 아니, 사장님이랑 같이 방송하니까 좀 어렵네. 그런 말 안 해, 우리. 이게 평등하지가 않아, 대화가. 근데 진짜 잘해주셨어요. 왜냐면, 사실은 이제 전공자시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나오는 그치? 질문이에요. 네. 근데 그 널싱홈을 갈 정도의 메디케이드를 받았다. 그러면 조이너스 케어의 홈케어, 조이너스 데이케어의 데이케어. 너싱홈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2,700 얼마 인컴을 가지고 그게 퀄리파이가 됐는데 데이케어도 올 수 있다. 더 정확하게는 널싱홈 메디케이드 레벨이 CCSP 메디케이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나는 뭐예요? CCSP 메디케이드라고 나는 널싱홈을 가겠다, or 나는 그냥 집에서 받겠다. 그냥 서비스를 받고 싶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집을 더 많이 선호를 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집을 선호하면 그게 CCSP 메디케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왜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언제가 돼야지 무엇을 트리거링 포인트로 잡고 내가 너싱홈 메디케이드로 가느냐 아니면 퀄리파이가 굳이 이렇게 인컴이 아주 적어야 되는 뭐 SSI나 QMB 같은 걸로 안 가고 그냥 나는 메디케어 너싱홈 메디케이드로 가면 안 되나. 그 트리거링 포인트 그러니까 뭐 요렇게 돼야만 너싱홈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걸로 먼저 가도 되나요? 초급반 우린 상관없어. 건너뛰고 지금 고급반으로 가는 우린 상관없어. 지금 계속해서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오다가 네. 우리가 한참 롱텀 케어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롱텀 케어를 얘기하고 그게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충격이 되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롱텀 케어를요? 네. 그런 게 있는지 몰랐고 또 왜 지금서야 가르쳐 주세요. 왜? 나이가 너무 된 거지. 왜 이제 시작했냐? 한 15년 전에 했으면 나도 그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슈런스를 줄 수가 있었는데 왜 지금 하세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그러면 그 다음 이제 그 어베일러블 한 것이 분명히 이제 메디케이드를 받으면은 훨씬 더 쉽게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서비스를 우리는 여태까지 알고 있기를
널싱홈에 가는 거는 널싱홈 메디케이드로 하지만 나머지는 그냥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메디케이드이라면 SSI 받는 그거 하고 QMB 여기까지가 대충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메디케이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차이가 지금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로 가고 하는지. 네. 언니 엄청 이제 네. 그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하셨는데 네. 결론은 도대체 2,700 얼마의 수입이 있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면 왜 최저상급이 얘기를 그렇지. 하느냐. 네. 그래서 도대체 널싱홈 메디케이드라고 말하는 게 어느 정도의 상황이어야지 가능한 거냐. 네. 지금 이제 시작을 최대 범위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반발이 좀 심한 거 같아요. 반발이야, 맞아.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메디케이드는 에이드지만 네. 메디잖아요. 그쵸. 의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먼저 강조를 네. 드리고 싶은데 너무너무 필요한 분은 음. 이 수입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 너무너무 필요가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밥을 먹을 수 없어. 내가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삶의 자기 삶의 그 질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으면 굉장히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데일리 액티비티 중에서 거기에 퀄리파이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맞아요. 예, 그 액티비티즈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내가 혼자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 수입이 된다고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널싱홈에 갈 정도로 힘들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할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빨리 너무 궁금하시니까요. 맞아요. 너무 궁금해요. 네. 말씀드리면 언니 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집이 아니 왜냐면 손님들한테 잘못된 맞아. 정보를 아니에요. 주지 않아요. 예. 지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대부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코쉐어가 있어요.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 얼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또 사람마다 달라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까 941불이라 그랬고 네. 그다음에 2,742불 이 엄청 내년이잖아요. 그러면 빼면 얼마가 되죠? 900. 1,800불이라고 쳐. 1,800불이라고 쳐. 네. 알겠어요. 네. 그럼 1,800을 치고 그 1,800불까지도 낼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매달. 내 기산으로는 네. 1,800불을 내고 나는 그 서비스를 받아요. 그 정도의 상황이면 받으시라는 말씀이죠. 그죠?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내가 돈을 못 내면 내 자녀들이 돈을 걷어서 간병인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나를 널싱홈에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가 드느냐? 평균 한 8,000불? 맞아요. 예. 1년에 10만 불 정도 드신다면 보면 되는데 8,000불하고 1,800불하고 어떤 게 더 낫습니까? 근데 현실을 얘기하면 100불 본인 부담금도 안 내실라 그러고 왜 내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 달라 그래요. 저는 이게 현실이야. 자녀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녀들은 뭐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딴 사람은 안 내요. 안 낸대요. 왜 우리 아버지만 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하고 이게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뭐를 많이 얘기하냐면 재산은 쓰고 없을 수도 있고 남한테 뭐 트랜스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수입으로 들어오는 뭐 소셜 시큐리티가 뭐 합쳐갖고 뭐 얼마 돼요 아니면은 소셜 시큐리티 있고 연금이 들어와요 이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나는 안 받아야 할 수 없는 그런 게 들어오면 이제 꼼짝 없는 거예요. 거기에 트랩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래도 다행히 1인당 2,700 얼마 그게 미만이 된다 그러면 정말 why not?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왜냐하면 그 서비스를 받는 게 얼마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 달에 만약에 이제 정말 너무 많이 내게 돼서 1,800불을 내게 된다. 1,800불까지 내는 분은 뭐 몇 %, 되지 않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15년 경력으로 가장 많이 낸 분이 980불이었어요. 그런데 그 980불을 결정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서 못 버티겠다 아니면 자녀들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는 순간까지 버텨요. 근데 그걸 버티지 않았었잖아? 그러면은 2, 3년의 시간을 훨씬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던 건데 근데 버텨요. 이게 현실이야. 그게 뭐냐면
온 식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픈 분은 아픈 분대로 정말 고통스럽지만 항상 아픈 분이 계시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같이 힘들고 너무나 같이 우울하고 이거는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정말 너무 미저러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정말 저는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일 처음 꺼낸 이유가 정말 필요한 분들은 꼭 문을 두드리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참 미국 정부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보통 한 사람이 SSA를 이렇게 보통 한 어느 정도 받죠? 보통 받는 게 한 사람이 에버리지 한 1,300불, 1,500불 이런 요 캐러거리가 많으신 것 같아요. 많으시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메디케이드 받기에는 살짝 넘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치만 네. 그분이 정말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을 가면 누구든지 이걸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아, 미국 정부가 그 국민의 그 엔드 오브 라이프를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하는, 존엄하게 지켜준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가 가는 게 어떨 때 보면은 아주 그 몸이 많이 불편하신 그 분들이, 시니어 분들이 이제 오피스에 오셔서 정말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데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웬만큼 그렇게 막 재산이 아주 많거나 이러지 않으면 일단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왜냐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고 저희가 이렇게 이슈돼서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인디비주얼 바이 인디비주얼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네. 완전히 이제 다 이제 솔브가 됐네. 왜 그러나. 네. 근데 우리가 왜 그 생명보험에 대해서도 이미 에피소드가 한 번 나갔는데, 생명보험도 그 캐시밸류가 자산으로 잡힌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생명보험을 자꾸 감추려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걸려요. 그러니까 다 까놓고 그 다음에 내 부담금이 요만큼 정해지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뭔가 이걸 묻어둬야지, 숨겨둬야지 그렇게 하시지 말고 편안하고 안락한 사실은 노후를 가지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지금 자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수입이 이래도 그 본인의 자산이 2,000불이 넘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집은 괜찮은데 자산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S는 리소스 SSG. SSG.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다 쓸 때까지는 기다려야 기다려. 그래서 아무나 받을 수가 없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매달 생활할 수 있는 돈은 있지만 내가 쌓아놓은 돈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소리는 돈이 있으면 일단 그걸로 쓰세요라는 거예요. 안 쓰고 싶어 하잖아, 언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집 얘기 이제 했는데요. 네. 집도 린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왜 다 안 받냐 그 이유가 내 집도 내 자녀 물려주고 싶고 나는 생명보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받기가 어려워지시는 거죠. 네.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집도 물려주고 싶어. 생명보험도 물려주는 거거든. 생명보험을 찾아 쓰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배우자 아니면 자녀야. 대부분은 연세가 드시면 자녀가 되지. 그러면 물려주기 위해서 나는 죽은 다음에 사실 몰라.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물려주기 위해서 나의 남은 인생 3, 4년을 고통 속에서 심지어 자녀들도 같은 고통을 받게 하는데 아까 미숙이 언니가 자녀들이 알아야 된다. 엄마 그 돈 쓰고 돌아가세요. 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건 정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의 주인공 우리 강지연 씨지만 제가 이제 너무 재밌어요. 드리려고 재밌어요. 했던 예, 말이 뭐냐면 예. 우리 옛날 속담에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태우지 말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언니 이 말 잊어버릴까봐 지금 꺼낸 거지. 네. 언제 할까 계속 생각. 계속 기다리고. 그거 봐, 두 번째. 근데 그게 예. 정말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50대, 60대도 안 되셨는데 오셔가지고 막 계산을 튕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62살부터 받을까요? 뭐 근데 제가 지금 일을 하는데 일을 그만할까요? 맞아. 전 정말 화가 나요. 그러면 아니 일을 열심히 해야죠. 몸 건강한데
그러면 그 메디케이드 받자고 일도 그만두고 디프레스 되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65살 넘고 70살 다 돼가면서 이제 좀 건강하지 않아갖고 이제 그만 리타일 해야겠다 하신 분들도 리타일 하고 나시면 너무 일찍 했나? 너무 무료하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보니까 무슨 건강에 뭐 건강은 어때서요? 건강하죠. 건강한데 무슨 메디케이드를 벌써 걱정을 하세요. 근데 하여간 제 데피니션으로는 이건 진짜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상가 태우는 거랑 같은 거라고 봐요. 그런 조절이 네. 어느 정도 뭐 정말 몇백 불 사이면은 미리미리 고민해서 조절하시는 게 지혜롭죠. 그렇게 하시는 건 지혜로운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편법도 너무 심한 편법을 쓰시면 절대로 안 된다. 편법도 아니에요. 편법은 아니고 미리 너무 빡빡하게 준비를 하신다고 한다고 하면 맞을까? 합법은 합법인데 고생을 사서 하는 거지. 그쵸. 언니 너무 좋아한다 얘기하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저희가 상담을 사실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상담 중에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지. 아, 소셜은 돼. 그런데 자산이 많아. 그러면 이 자산을 처분하고 이제 뭐 우리가 뭐 룩백 피리어드라고 말하는 5년을 기다리면 그때도 난 아직 80이 안 되니까 그럼 이 자산을 지금 처분할래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결국은 이 자산을 자녀한테 미리 이제 줘야 되잖아. 기프트로 증여를 해야 되는데 이놈의 자녀들이 나를 잘 모실까? 내 든든한 백이 없어지는 거야. 네.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 몇 채로 거기서 뭐 그 임대 수입도 있고 이래서 그냥 살아가면 좋겠는데 메디케이드도 받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질문이 나한테 이 재산도 지키고 메디케이드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질문이야 나한테. 방법이 있긴 있어요. 네,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를 했어. 메디케이드 플래닝을 하면 되는 거죠. 결국은 메디케이드 플래닝을 하고 트러스트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조이스가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조이스한테 내가 물었어. 트러스트로 하면 돼? 아니. 그것도 트러스트로 집어넣어도 내가 컨트롤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지 되니까.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이 재산도 지키면서 우리 애가 이걸 맘대로 못하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컨트롤은 내가 가지고 메디케이드 받고 싶어. 그러면 트러스트도 특별한 트러스트를 언니가 그럼요. 말한 것처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좋은 것만 다 골라서 한 바구니에 넣을 수는 없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을 잘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건 없어요. 하나 택하면 하나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고 지금 이제 우리 강 본부장이 얘기한 것 중에서 아니 내가 2,700불이나 수입이 되고 집도 한 채 있어. 그렇지만 내가 널싱홈을 가야 되는 컨디션이 되면 받을 수 있다. 근데 자기 코쉐어, 본인 부담금이 현재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많은 거는 900 몇십 불을 내는 사람도 봤는데 정말 이론적으로는 1,800불까지도 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언니는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서 온 가족의 삶의 퀄리티를 조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10여 년을 뭐 20여 년을 비즈니스 필드에 있었던 우리한테는 그런 사람 드물다. 그런 사람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언니가 지금 한 얘기가 너무 뼈저리게 와닿는 게 자식들이 깨달아야 된다. 부모님들은 이걸 물려줘야 되는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손을 못 대는데 자식들이 엄마 이 돈 다 쓰고 편안하게 돌아가세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요. 내 돈인데 그리고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나가지만 오늘도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여태껏 막 이제 돈을 많이 벌으셨어요. 근데 그 돈 다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뭐 자식들을 위해서 뭐 정기예금도 들어주고 뭐 막 이러잖아요. 이제부터는 자식들을 위해서 고만. 이제 그분이 근데 뭐 자기들을 위해서는 다 마련해놓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들도 지금 가고 있으면서 자식들 먼저 챙기시는 거예요. 조이스가 제일 싫어해 이거. 조이스 있으면 지금 완전히 이미 여기 막 올라와. 그게 되게 기쁨이신가 보네요. 기쁨은 그분들한테는. 기쁜데 근데 자식은 몰아날 것 같아. 플립 사이드 그러니까 그 자식을 못 봐서 대부분의 모르겠지만. 자녀들은 네.
엄마한테 내가 신경을 안 쓰는 쪽을 택한다고. 엄마 아빠가 자기네들이 알아서 우리한테 뭐 필요할 때 이거 어떡하지? 뭐 얼마가 있어야 된다. 너 이것 좀 알아봐라. 이거 하는 거보다 엄마 아빠들이 알아서 척척척척 이렇게 씩씩하게 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부모님께서 본인의 삶을 잘 즐기면서 그렇죠. 사시는 네. 거를 더 원하고 있다. 그렇지, 그럼요. 그렇지. 그래서 각자의 인생이 행복한 걸 원하는 거지. 그러면 에브리바디가 다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요.